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7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기하게도 종목으로 이동되니까요. 이 점 꼭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참고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하면 뭐죠? 바로 딱 생각나셔야죠. 콘주란과 리주란이죠. 콘주란과 리주란. 콘주란은 연골 손상으로 인한 골 관절염 환자를 돕고, 리주란은 피하에 주입해서 안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콘주란이나 리주란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가깝게는 2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를 상회했었죠. 콘주란의 경우 3월 건강보험 급여 전환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 확보해 가고 있는데요. 일선 병의원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종합병원까지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 성장 기대감은 큰 듯 보입니다. 리주란 역시 2분기 동남하양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3분기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4분기에 리주란 신제품 뭐죠? 리주메이트가 출시될 예정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전 안 맞아봤지만 리주란이 효과는 높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다면서요. 네, 이게 단점이었는데, 리주메이트는 단일 주사 바늘에 비해 길이가 짧아 통증이 적고, 한 번에 9회씩 주사해서 시술 시간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저변 확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중순경에는 연어 핵산 함유 관절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인 뭐죠? 지난 8월에 코넥트 출시가 됐죠. 지난해 4월 식약처로부터 개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고,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골 관절염 환자에게 유의미한 개선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 코넥트 관련된 매출도 기대에 봄직합니다.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이밖에 화장품과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의 중국 수출 증가 기대감도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2월 중순부터 빨간색의 기관 누적이죠. 또 외국인은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그렇죠? 외국인은 이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월봉을 보시면, 제가 어리다가 미리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네, 7만원. 7만원 전후는요, 상장된 이후부터 보면 이거 월봉입니다. 7만원 전후에서는 쉬어갈 수 있는 가격권이었던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7만원 여기 전후에서는 좀 쉬어가도 되겠구나. 아, 쉬어갈 수 있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월부터 일봉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8월부터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비중이 크지 않으셨으면 하고, 월봉에서 조금 전 봤듯이 7만원 전후로 쉬어갈 수 있었음을 보면 향후 반등 시 8월 중순처럼 7만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저점은 강하게 지켜져야 하겠고요. 이 점 참고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니커 FNG입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916억, 1000억이 안 된다는 거,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된다는 거. 작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쵸?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일봉 흐름 딱 보면 이거 매매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지오바이오 그룹 계열사로 팜스토리가 최대 주주입니다.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니커로부터 생육을 부위별로 공급받아서 튀김, 구이, 찜 등의 가공 완제품으로 고객사에 공급하는 육가공 제품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미국의 삼계탕 제품을 수출했으니 이때가 2014년인가 그런데, 그리고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B2C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장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고 거래량도 작은 편이어서 비중은 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단기적인 흐름에서 움직인 경우도 볼까요? 단기적으로 올해 움직인 경우가 몇 번이에요, 올해? 3월달에 한 번, 두 번. 이거는 단기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8월 중순에 잠깐? 한 두세 번이에요. 예.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다 되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매매 참 어렵다,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종목인 점 등을 볼 때, 혹시나 손실 중이시더라도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에 좋은 종목이 넘치고 넘치는데 비중 늘렸다가 계속 지금처럼 시장 대비 소외받고 지루하게 움직이면 속 터지죠.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단기 쌍바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곳에서의 상승인 점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지만 좋아 보이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이라면 이 또한 역시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 반등 시에 9,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오텍입니다. 오텍은 구급차, 냉동물류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 제조 기업에서 시작해서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냉장 지분을 확보하며 성장해 왔죠.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압 앰뷸런스 발주가 늘어나며 오텍 별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쇼케이스의 이마트 24, 더 세븐일레븐 납품 증가와 B2C 냉장고 판매 증가에 힘입어 오텍 캐리어 냉장 매출액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최근 고점 기록했을 때 이때 8월달 어떤 이유로 상승했었죠? 오텍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때 이유를 보면 해외 각국 기관에서 오텍의 음압 특수 구급차에 대한 발주 문의가 많아서 올해 하반기까지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국내 주문부터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 해외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급등했었지만 변동성이 컸었어요. 가려다가 밀리고 어쩌면 이때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코로나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가려다가 밀렸으니까, 그렇죠? 두세 번 정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압 특수 구급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크게 부각받은 거죠. 그런데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일봉에서는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언제예요? 일봉에서 좀 움직였다고 단기적으로? 이때 한 번, 이때 두 번. 이건 움직인 것도 아니죠, 단기적으로. 거래량도 크지 않았는데, 그쵸? 그럼 올해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곳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주봉과 월봉 봐볼까요? 주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매매가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접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매가 쉽지 않은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비중은 크지 않으셔야 되고요. 작년만 해도 오텍의 매출이 얼마죠? 연결 기준 매출이
시가총액이 1,900억인 회사인데 매출이 뭐 3천억, 4천억 아니에요. 매출이 9천억 원이 넘어요, 무려. 영업이익이 또 300억 원이 넘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수준밖에 안 되죠. 왜 그렇죠? 이유는 뭐죠?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9천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30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영업이익률이 3% 초반이에요. 매출이 정말 크게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작다는 거죠. 최근 2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3.23%밖에 안 돼요. 3.23%. 이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이유가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 매출이면 32원 영업이익 얻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많이 나와야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찍히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제넥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제넥신은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중 제넥신이 가장 빠른 행보를 또 보이고 있죠. 이게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백신, 제넥신. 끝자리가 신자 돌림이네요. 코로나 백신, 제넥신.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진입해 있고요. 임상 결과는 이번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중에 제넥신의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칼베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상시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칼베도 이에 맞춰서 백신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서유석 제넥신 전무는 뭐라고 했죠?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컨퍼런스의 코로나19 특별 세션에서 내년 상반기에 임상 2비상 또 3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2022년에는 제품을 허가받고 본격적인 국민 대상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제넥신은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 중인 거 아시죠? 임상 1비상을 승인받았지만 모집된 환자가 없어서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조만간 환자 투약을 앞두고 있는 네오이뮤텍과 동시다발적으로 임상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모멘텀으로는 증권업계 일각에서 기업 가치를 최대 1조 원까지 평가하는 또 제넥신이 6월 말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죠? 25.31%를 보유 중인 네오이뮤텍이 지난 7월 30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장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겠죠. 또 제넥신 하면 뭐죠? 하이루킨 7이죠. 면역항암 치료 관련 신약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제넥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지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점을 봤을 때 긴 호흡에서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합니다. 가깝게는 곧 임상 결과가 기대되고 또 네오이뮤텍 상장 모멘텀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9월 18일 FDA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죠. 지난 9월 18일. 일정을 보면 9월 말에 미국에서 건강한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시작해서 한 달 안에 완료 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깝게는 10월 파킨슨병 치료제의 반감기와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류 실험 데이터까지 확보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한편 상장 당시에는 대부분 전임상 단계였던 면역 항암제 3개의 물질이 올해 4분기에 1개, 내년 상반기에 2개 임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파킨슨병 치료제 물질 역시 내년 3분기 임상 진입이 전망되고 있는 점 등은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모멘텀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6월부터의 흐름을 보시면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요. 또 이런 가운데 주가가 아래로는 29,000원, 또 위로는 38,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은 여전히 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적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모멘텀이 순차적으로 지속 이어지는 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6번째 기업은 삼강 MMT입니다. 풍력 관련주에 관심이 많다면 관심이 필요한 손에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쵸? 최근 대만, 덴마크,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대규모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해상 풍력 발전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CS 윈드와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상 풍력 발전에서 정부 그린 뉴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도 긍정적인 이슈라 생각이 듭니다. 풍력 타워보다는 단위당 5배가 크고 중량도 무거운 하부 구조물에서 매출이 더 큰 만큼 올해 사상 최대였었던 지난해 4,800억을 넘는 수주가 기대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듯이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풍력 발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면 풍력 관련주는 지속 관심이 필요하죠. 다만 7월부터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몇 배 상승했죠? 6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 전망이 좋아도요,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수익이 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조금 손실 중이건 적당한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풍력 모멘텀은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오래 관심이 필요한 만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 6배가 상승한 상황에서 조급해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일지 여부, 또 상승 중인 60일선을 결국 언젠가는 만날 텐데 만나고 나서 바로 위로 쏠지, 아니면 60일선을 만나고도 어느 정도의 좁은 박스권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이 나오는지 등 확인할 것들은 앞으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 6배가 상승한 상황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것,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6개의 기업에 대한 진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